안녕하세요. 해성김입니다. 8월 19일 월요일 해외 선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경제지표 및 큰 이벤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초에는 예정된 큰 이벤트나 경제지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수요일에 목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2시에 20년물 채권 경매 예정되어 있고 새벽 3시에는 FOMC 회의록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목요일 오후 9시 30분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11시에는 기존 주택 판매 건수 발표 예정되어 있고요. 금요일에는 밤 10시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 연설 예정되어 있고 밤 11시에는 신규 주택 판매 건수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 또는 이벤트 기준으로 변동성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니 유의하셔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나스닥부터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큰 흐름에서 봤을 때 대파동 1파동을 2002년 10월부터 시작해서 2007년 10월에 1파동이 끝난 것으로 보고 있고 2파동은 이후 2008년까지 진행된 후에 3파동은 2021년까지 진행, 4파동은 2022년 동안 진행된 후에 현재는 대파동 5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파동 1, 2, 3파동을 올해 7월까지 진행한 후에 현재 4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 저항선을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항선을 뚫고 올라줄지가 관건인데요. 선물 차트로 제 단기적인 흐름 보겠습니다. 선물 차트로 봤을 때는 나스닥이 7월 11일부터 하락 파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고 1, 2, 3, 4, 5로 하락 W파, 이후 반등의 X파, 다시 재차 하락하는 Y파로 하락 파동을 마무리 지은 뒤에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 파동은 1, 2, 3, 4, 5로 선도세기형 1파, 이후 하락 2파, 이후 3파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3파는 현재 제가 표시해둔 것처럼 1, 2, 3, 4, 5로 3파가 마무리된 것일 수가 있고 또는 3파가 여기까지 진행된 후에 한 차례 더 남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로는 이 3파가 다시 한번 1, 2, 3, 4, 5로 끝났다고 카운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예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만 이미 3파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수적인 카운팅이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19,700선에서 두 차례 저항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숏을 보시는 분이라면 이 19,700 또는 이전 고점인 19,688을 기준으로 손절가 잡고 숏을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매수를 보시는 분이라면 여기서 다시 한번 1, 2, 3으로 치고 간다고 생각하고 이 점 19,525를 기준으로 손절가 잡고 매수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더 타이트하게는 19,540 기준으로 손절가 잡고 매수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구간은 저도 이게 하락으로 진행이 될지 상승으로 진행될지는 저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흐름을 예측하기보다는 손절가 잡고 각 포지션을 들어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게 만약에 3파가 여기서 끝난 것이라면 A, B, C로 크게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 가능성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 롱을 잡는 것도 조금 좋진 못한 것 같고 또 무조건 숏을 잡기에는 손절가를 확실하게 잡고 숏을 잡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S&P로도 보시면 이제 WXY로 나스닥과 똑같이 조정이 나온 후에 똑같이 1, 2, 3으로 치고 나가는 반등이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S&P의 경우는 1, 2, 3파동 마무리 후에 4파동이 이렇게 횡보 조정 형식으로 이전 하단선 지지 테스트 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줄 가능성 조금 더 높아 보이는 차트입니다. 이런 S&P의 모습을 보면 나스닥도 또 상승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S&P의 매매 기준선은 이전 3파동, 중파동, 3파동 채널에 하단 지지되는지
그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일에도 하단선 터치하고 올라줄 때 바로 이전 저점을 손저가로 잡고 롱 포지션 들고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지금도 또한 5550을 손저가 잡고 롱 포지션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있고요. 숏을 보신다면 5600선을 손저가로 잡고 숏을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오늘은 좀 횡보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크루드 오일 보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2022년 3월에 고점을 찍고 ABC로 하락 W파, 이후 반등 X파, 이후 삼각 수렴 Y파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수렴 Y파는 7개의 파동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ABCDE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맞고 재차 하단까지 확인한 뒤에 상승해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지만 지금 바로 올라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게 지금 나오는 파동의 기울기라던가 모양을 보시면은 이전에 나왔던 삼각 수렴과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 2 주고 3으로 치고 나갈 가능성도 꽤 높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카운팅 해보면 ABC로 W 그리고 X 다시 한번 Y를 주고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카운팅을 했을 때 WX, Y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한 파동 더 하락을 주고 올라갈 수도 있으나 지금 보시면은 이전 저점과 현재 저점을 봤을 때 쌍바닥을 그리면서 상승 시도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RSI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상승 바로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살짝 한 번 더 하락이 나오더라도 재차 상승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이전 저점 74.58을 기준으로 손절가 잡고 매수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있고요. 한 번 더 떨어지더라도 떨어졌다가 상승 나오는 모습 보인다면 그때 매수 잡아보는 것도 좋은 매수 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금 구간에서 잡게 되면 이 상단까지 꽤 큰 상승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매수 타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년물 채권 금리 보시면 23년 10월 말에 고점 찍고 ABC로 크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는 이전 보여주었던 하락 채널의 하단에 지금 맞고 반등 나왔다가 재차 하락하는 모습이거든요. 바로 크게 뚫어줄 수도 있지만 이 하락 채널의 하단 구간에서는 저항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 구간입니다. 30년물 채권 선물로 보자면 23년 10월 말부터 대파동 1파동이 12월 말까지 진행되었고 대파동 2파동이 올해 4월 말까지 진행된 후에 대파동 3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는데요. 3파동 구간은 3회 1파동을 선도 쐐기형으로 마무리한 후에 ABC 하락 조정 2파 진행되었고 이후 3회 1, 3회 2파동 진행된 후에 3회 3파동이 가파르게 나왔고 최근은 3회 4파동 삼각 수렴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시간봉으로 보시면 보시다시피 수렴을 이루고 있고 지금은 이제 수렴 돌파해주려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돌파해준다면 큰 상승이 나오겠지만 재차 하락하면서 하단을 확인하거나 이평선 지지를 받고 다시 오르는 그런 모습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무리하게 사기보다는 돌파하는 거 보고 사거나 아니면은 떨어진 다음에 이평선이든 삼각수렴 하단이든 지지되는 거 보고 매수하시는 게 조금 더 매수 타점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매도하기에는 바로 돌파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매도 시점으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보유자들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겠습니다. 골드 보겠습니다. 골드는 2023년 10월부터 대파동 3회, 3회, 3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는 그 중에서도 소파동, 5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구간 보시면 5파동의 부분 파동으로 1파동 상승 이후 ABC 러닝 플랫 조정 나온 후에 3회 1, 3회 2, 3회 3파동으로 크게 치고 나간 모습이고요.
지금 크게 치고 나간 후에는 제가 여기서 2,540에서 50 사이에서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후에 지금 오늘 ABC로 크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크게 조정이 나온 후에는 재차 상승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파동 카운팅은 이 파동이 1, 2, 3의 1, 3의 2, 3의 3으로 치고 나가는 파동 카운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하락이 정말 크게 진행된다면 2510까지도 진행될 수 있으나 그건 정말 최대로 크게 진행됐을 때라고 보고 있고, 그래도 2518이나 19 정도 지지되고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시점 보고 계시던 분이라면 지금 분할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고, 좀 더 안전하게 사봐야겠다 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이평선 구간 지지되는 거 보고 사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로 보겠습니다. 유로는 대파동 1파동을 22년 10월부터 시작해서 23년 7월 중순까지 진행하였고, 대파동 2파동은 24년 4월 중순까지 진행된 후에 대파동 3파동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파동은 3회 1, 3회 2파동까지 마무리된 후에 3회 3파동이 1, 2, 그리고 3파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3회 3회 3파동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간을 보시면 상승, 조정, 다시 한번 상승, 조정, 상승, 이런 식으로 계속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크게 상승이 나온 뒤에 다시 한번 고점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있지만 재차 상승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매수하기에는 조금 타점이 높기는 하죠. 그래서 이전에 사서 보유하셨던 분이라면 홀딩 가능한 구간이고, 신규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입니다. 여기서 ABC로 한 차례 더 빠져준다면 이때는 매수 가능한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1차 목표가 1.11 선으로 보면 되겠고, 저는 이 선도 넘어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항생 보겠습니다. 항생은 대파동 1파동을 22년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23년 1월 말까지 진행한 후에 대파동 2파동이 올해 1월까지 진행됐고, 이후 대파동 3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3회 1, 3회 2파동 후에 3회 3파동 치고 나가는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이 구간에서 이 지지선 지지해주고 오를 때 사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16,600에서 16,900선이었습니다. 벌써 1000포인트 가까이 올랐죠. 지금 구간만 먹었어도 약 5% 수익이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곱하면 50% 이상의 수익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변곡점을 잘 잡아서 매매를 하시면은 손절하게 되더라도 짧은 손절으로 끝나게 되고, 먹게 되면은 크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인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1, 2, 3으로 치고 나가는 구간으로 보고 있고, 이 3파동은 계속 연장되면서 상승해 줄 것으로 보이나, 지금 충분히 먹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분할 매도나 아예 전량 매도 하셔도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는 추가 상승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저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되시는 분이라면 분할 매도 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 오전에 또 다시 종목들 흐름 보면서 영상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